대부분의 사람들이 아파트를 선호하지만 우리 모두가 아파트에 살기는 힘듭니다. 우리나라에 집이 부족하다고 하는데 사실 집은 충분해요. 아파트에 살고 싶은 사람은 많은데 아파트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부족하니까 수요는 많으니까 당연히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파트 가격은 올라가고 빌라는 안 올라가는 거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는 분들도 빌라에서 거주를 하시거나 투자로 빌라를 매수하려고 고민하시는 분들이 클릭을 하셨을 거예요. 근데 빌라는 아파트처럼 가격이나 구조가 정형화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빌라를 살지 참 어렵고 막막하실 수 있어요. 안 오르지 않을까, 떨어지진 않을까 그런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저는 아파트 23개, 상가 2개, 빌라 10개를 보유하고 있는데요. 제 영상들을 보시면 어떤 빌라를 사면 좋을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드렸었습니다. 빌라 매수는 정말 조심스럽게 하셔야 해요. 쉽게 접근을 하면 정말 고생하실 수도 있습니다. 빌라는 아파트처럼 황금성이 좋은 상품도 아니고 잘못 사면 정말 평생 들고 가야 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타투를 해본 사람은 아실 텐데요. 어렸을 때 가볍게 생각하고 타투를 하면 나중에 나이 먹고 후회를 하게 됩니다. 왜 그래요? 지울 수가 없으니까요. 빌라 매수는 타투처럼 지울 수 없는 평생 꼴보기 싫은 빌라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빌라를 사기 전에 반드시 알아야 할 절대 피해야 할 빌라 5가지에 대해 이야기를 드려보겠습니다. 오늘 알려드릴 내용만 잘 숙지하신다면 정말 많은 위험을 피해 가실 수 있으니까요. 오늘 영상 꼭 끝까지 보시길 바랍니다. 영상 보시기 전에 좋아요 한번 부탁드려요.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반드시 피해야 할 빌라 첫 번째입니다. 바로 신축 빌라입니다. 우선 신축 빌라를 사람들이 사게 되는 이유는요. 빌라는 아파트의 대체제입니다. 반포 레미안 원베일리 84제곱미터가 70억을 찍으면서 평당 2억이 넘는 기록을 세웠습니다. 아파트에 살고 싶지만 계속해서 매매가는 상승하고 아파트 전세가도 따라서 상승하면서 부담을 느낀 분들이 결국 떠밀려 나가지 않으려고 하는 선택이 신축 빌라로 갈아타게 되는 거예요. 2015년과 2016년에 신축 빌라의 층수를 4개 층에서 5개 층으로 늘려주는 등 건축상으로도 여러 규제가 완화되었는데요. 엘리베이터까지 본격적으로 설치가 되면서 1층 필로티를 건물 높이 및 층수에서 제외해주는 등 서울과 수도권에 분양 물량이 엄청나게 쏟아져 나오게 됩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아파트 전세 대비 저렴한 분양가와 대출 규제 완화로 서울 및 수도권에서 시립주군 3-4천만 원 정도로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었는데요. 쾌적함을 선호하는 신혼부부들이 꾸며진 조명과 인테리어에 혹해서 많이 계약하곤 했습니다. 실제로 신축 빌라 인테리어를 보시면 신축 아파트 뺨치게 잘 해놨어요. 그리고 준공까지 몇 년을 기다려야 하는 아파트에 비해서 거의 바로 입주할 수 있는 신축 빌라는 모델하우스가 아닌 건물 내부를 직접 눈으로 보고 바로 결정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중고보다 새삥을 좋아합니다. 일본에서는 집도 중고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일반적인 사람들은 중고보다는 새 것을 좋아합니다. 새 차, 새 아파트, 새 옷, 새 여자친구 이건 아닌가요? 사람들은 빌라도 새 빌라, 신축 빌라를 좋아해요. 직접 가서 집을 보면 요즘 빌라들 아파트처럼 이쁘게 잘 짓습니다. 신축 분양 시립주금 3천만원 이런 거 많이 보셨죠? 돈이 없다고 시립주금만 보시고 들어가시면 큰일 납니다. 시립주금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얼마에 사는 게 중요한 거예요. 빌라는 시세가 투명하지 않기 때문에 분양가에 거품이 많이 끼어 있습니다. 오래된 빌라보다는 신축 빌라가 당연히 비싸고요. 그래서 신축 빌라는 절대 분양을 받으시면 안 돼요. 분양 상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아파트를 제외한 모든 신축 부동산은 절대 사지 마십시오. 절대 사면 안 되는 빌라 두 번째, 바로 근린생활시설 근생빌라입니다. 앞에 신축 빌라는 물건 자체에는 문제가 없지만 가격이 문제였다면 이 근생빌라는 상대적으로 가격은 쌉니다. 근데 절대 분양받으면 안 되는 그런 물건인데요. 왜 그렇습니까? 근생 빌라를 통해서 굉장히 전세 사기도 많이 일어나게 되고요. 그리고 이 근생 빌라를 통해 일반 건축물로 이렇게 등재가 되게 되면 구제도 어려운 정말 골치 아픈 그런 물건입니다. 근생 빌라는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한때 근생이기 때문에 규제를 피해서 대출이 나오는 틈새가 있었습니다. 저렴한 가격에 입지가 탄탄하면 임대에서 수익률이 너무 좋기 때문에 근생만 낙찰받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저도 근생만 낙찰받으려고 입찰하고 그랬었어요. 근생 빌라는 겉모습은 똑같이 그냥 빌라처럼 생겼지만 실제로 건축물 대장을 떼어봤을 때 건축물 대장상의 용도가 주택이 아닌 근린생활시설로 되어 있는 빌라를 말합니다. 왜 용도를 주거용으로 하지 않고 근생으로 하는 걸까요? 그 이유는 바로 주차 공간 때문입니다. 건축주는 한 세대라도 더 만들어서 팔아야 돈을 버는 건데 주차 공간 제약이 있으니까 용도를 근생으로 해서 건축을 하는 거예요. 정말 가격적으로 메리트가 있어서 매입해서 대출받아서 풀피에 대출이자 내고도 현금 흐름이 많이 나오는 게 아닌 이상은 근생 빌라는 좀 걸르시길 바랍니다. 사는 건 쉽지만 나중에 팔기가 너무 어려워요.
절대 사면 안 되는 빌라 세 번째입니다. 바로 위반 건축물이나 위반 건축물이 될 예정인 빌라입니다. 이런 빌라는 절대 피하셔야 되는데요. 위반 건축물은 어떻게 확인합니까? 건축물 대장을 떼어보게 되면 굉장히 쉽게 알아볼 수 있는데요. 건축물 대장상에 노란색으로 위반 건축물이라고 이렇게 등재가 되어 있습니다. 위반 건축물이 등재가 됐을 때 계속해서 이행 강제금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시, 군구마다 다르겠지만 강동구에서는 6평 정도를 위반 건축물로 사용했을 때 이행 강제금이 1년에 100만 원 정도 나옵니다. 과거에는 몇 년간 이행 강제금을 내면서 양성화를 시켜뒀는데요. 요즘은 위반 내용을 원상복구하기 전까지는 계속 부과됩니다. 빌라 매수할 때 위반 건축물 소지가 있는 물건은 부동산 소장님에게 확인을 철저하게 해달라고 요청을 하셔야 하고요. 계약서에 특약을 걸어 놓는 것도 방법입니다. 집 보러 가시면 베란다 샌드위치 판넬이 있는지 잘 확인하시고요. 계약하시기 전에는 반드시 건축물 대장 면적과 전용 부분의 면적이 다르지 않은지를 꼭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절대 피해야 할 빌라 네 번째, 재개발 구역 내 신축 빌라. 이거 정말 조심하셔야 하는데요. 왜 그렇습니까? 재개발 투자로 사두는 경우인데 현금 청산을 당할 수 있습니다. 제 구독자분 중에서 이제 집을 살라고 하시는데 서울의 재개발 구역 빌라를 살지 아니면 경기도 썩다리 아파트를 살지 고민 중인 분이 있으셨어요. 저는 그분한테 경기도 썩다리 아파트를 사시라고 했습니다. 왜 서울 빌라보다 경기도 구옥 아파트를 사야 하는 겁니까? 그 이유는 이따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재개발 빌라의 가장 큰 문제점은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 입주권을 받을 수 없다. 권리산정 기준일 이후에 지어진 빌라는 재개발 시 입주권을 받을 수 없고 현금 청산 대상이 됩니다. 현금 청산 금액은 시세보다 훨씬 낮기 때문에 손해볼 가능성이 높아요. 두 번째, 세입자를 구하기 어렵다. 재개발 예정 지역은 주거 환경이 열악한 경우가 많은데요. 열악한 환경에서 거주하고 싶은 사람은 없습니다. 같은 주거 비용이면 살기 좋은 곳을 선택하게 되는 거예요. 조금 더 주더라도 상급지로 가고 싶은 게 사람 마음입니다. 재개발이 뭔지, 권리산정일이 뭔지 잘 모르는 상황에서 주변 시세보다 좀 많이 싸게 분양을 한다면 한 번쯤은 의심을 해보실 필요가 있어요. 왜 재개발 구역 안에 집이 있는데 입주권을 주지 않습니까? 그 내용을 한번 좀 살펴보면 권리산정 기준이 이라는 개념 자체가 좀 많이 생소하실 텐데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일반적으로 재개발에서 한 세대당 하나의 입주권을 줍니다. 그래서 머리가 빨리 돌아가는 사람들은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재개발이 진행이 되면서 단독 다가구는 한 개의 입주권이 나오지만 다가구 주택을 철거하고 그 자리에 독립세대로 나눠져 있는 빌라로 신축을 하면 어때요? 한 개의 입주권이 세대수만큼 입주권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과거에는 재개발을 진행을 하다가 갑자기 많은 신축이 생겨나면서 사업상의 악화가 됐고 결국에는 신축업자들의 배만 불리게 되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 이후로 법을 제정하고 권리산정 기준이라는 걸 만들게 되었는데요. 권리산정 기준일이 생기고 나서는 이 날짜 이후에 지어진 빌라들에 대해서는 입주권이 나가지 않게 되었습니다. 재개발 구역 내 권리산정 기준일 이후에 지어진 신축 빌라는 입주권이 없고 투자 가치가 낮기 때문에 절대 사시면 안 됩니다. 반드시 피해야 할 빌라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인데요. 마지막은 본질적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빌라도 어떤 빌라는 입지가 좋아서 임대 수요도 많고 매매 수요도 많습니다. 특히 지하철역이 생기는 호재가 있는 입지의 빌라는 가격도 많이 올라요. 대지 지분도 많이 깔고 있는 빌라는 땅에 투자하는 개념으로 생각하셔도 됩니다. 근데 입지가 안 좋은 빌라, 역까지 멀고 임대 수요도 적은 빌라, 엘베가 없는 5층 탑층 빌라도 피해야 합니다. 빌라 최대 단점은 뭐예요? 바로 주차죠. 요즘 사람들은 집보다 차부터 삽니다. 차량 보유 대수가 증가함에 따라서 빌라들은 1층 기둥 사이사이 주차장으로 되어 있잖아요. 이 필로티 구조의 단점이 또 있어요. 주차하고 차 문을 잘 열 수 있는지 확인을 하셔야 합니다. 가끔 아무 생각 없이 주차 공간을 만들어서 문이 안 열리는 곳이 있습니다. 저는 아이가 셋이라서 카니발을 타고 있는데요. 빌라 주차장에 주차를 해보면 운전석 문이 거의 기둥에 걸려서 문을 못 여는 경우가 많아요. 또 주차 공간도 부족해서 지인이 놀러와서 주차를 하면 실제 거주하는 사람이 들어왔을 때 차를 못 대는 상황이 생기면서 분쟁이 생깁니다. 멱살 잡는 상황도 많이 봤어요. 우리 집인데 나갔다 오니까 내가 주차할 데가 없어. 그래서 다른 데다가 주차를 했는데 딱지를 뗀 거죠. 그럼 열받겠죠. 또 반대쪽은 친구 가족이 놀러 왔는데 차 빼달라고 전화가 와서 차를 빼주고 주차할 데가 없어서 아주 불편합니다. 밥 먹다가 나갔다 들어왔는데 또 차 빼달라고 전화가 오면 진짜 다시는 놀러 안 오는 거죠. 미안해서 또 오라고 하지도 못합니다. 또 다른 단점은 흡연입니다. 밖에서 계속 굴뚝을 태운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집 안으로 들어오는 담배 냄새 때문에 아이가 있는 가정은 정말 고통스럽습니다.
또 뭐가 있어요? 쓰레기 얌체죠. 쓰레기 무단투기가 있습니다. 쓰레기 무단투기는 매일매일 치워도 다음날 되면 똑같이 쓰레기가 또 있어요. 정말 환장합니다. 일스 봉지에 들어가지 않은 폐기물들, 인형, 테이블, 큼직한 폐기물이 계속 쌓이기 시작합니다. 먹다가 남긴 치킨이 박스채로 그냥 버려져 있고요. 집 앞이 그냥 쓰레기장이에요. 또 층간소음이 심각하다는 건데요. 가끔 층간소음을 뛰어넘어 옆집 생활소음도 들립니다. 신혼부부가 옆집에 새로 들어오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이 상상하는 그 소리가 정말로 들려요. 그 부부관계 소리가 들리는데 그걸 듣고서 아침을 맞이한다? 어떻겠습니까, 기분이? 네, 정말 힘들겠죠. 네. 층간소음에 예민한 분이 밑에 살면 까치발을 들고 생활을 해야 하고 크게 싸우는 일도 허다합니다. 이런 빌라들이 영상 초반에 말씀드린 타투 같은 빌라인 거예요. 빌라는 아파트에 비해 잘 안 팔립니다. 매매가 어렵고 잘 오르지 않아요. 특히 세대수가 너무 적은 빌라는 조심하셔야 해요. 옥상 누수, 유지 보수가 어렵고 관리비 부담이 큽니다. 시세보다 지나치게 싼 빌라는 문제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안 팔리니까 가격이 내려가는 거예요. 잘 확인하시고 사셔야 합니다. 그럼 빌라 최고의 장점은 뭡니까? 가격이 저렴하다는 건데요. 매매가, 전세가 역시 같은 구역에 있는 아파트에 비해 대체로 훨씬 저렴하기 때문에 돈이 부족하신 분들은 들어가기 편합니다. 아까 서울의 재개발 구역 내 빌라를 살지, 경기도 썩다리 아파트를 살지 고민 중인 분에게 경기도 썩다리 아파트를 추천한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빌라는 정말 잘 안 팔립니다. 아파트는 싸게만 팔면 금방 팔려요. 그렇다고 빌라는 무조건 안 좋고 아파트가 절대적으로 좋다는 말은 아닙니다. 빌라는 사면 안 된다고 그냥 정해버리는 분들이 있는데요. 사고가 거기에 빠져 있으면 돈을 벌 기회가 또 그만큼 날아가는 거예요. 빌라, 아파트, 부동산의 종류보다는 얼마나 싸게 사는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5억짜리 빌라를 2억 싸게 3억에 살 수 있다면 5억짜리 아파트를 3천만원 싸게 사는 것보다 빌라 쪽이 훨씬 더 좋은 거죠. 생각을 해보세요. 근데 싸게 살 수 있는 비율이 비슷하다면 아파트 빌라를 놓고 고민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싸게 사는 비율이 둘 다 비슷하다면 아무리 서울 빌라라고 하더라도 경기도 썩다리 아파트가 훨씬 좋습니다. 여기서 서울 초역세권 대지집은 많이 깔고 있는 빌라와 경기도 썩다리 아파트를 비교할 수 있다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 분들은 그냥 자신이 원하시는 거 사시면 됩니다. 핵심을 좀 이해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따지자고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빌라 아파트의 종류가 아닌 싸게 사는 것이 제일 중요한 것임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영상 정리해보면 매매를 한다는 것 자체가 투자의 개념이 들어가는 것만큼 빌라는 신중하게 구매해야 하는 부동산 상품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절대 사면 안 되는 빌라 5가지를 반드시 기억하시고 철저한 조사와 분석을 통해 신중하게 결정하시길 바라요. 우리가 받는 월급으로는 평생 내 집 한 칸 마련할 수 없는데요. 300만원 벌어서 200만원을 저금한다고 해도 1년에 2,400만원이고 아무리 근면성실하게 일한다고 해도 우리가 벌 수 있는 총량은 정해져 있기 때문에 10년을 모아도 2억 4천만원 밖에 모을 수 없다는 겁니다. 최근 올림픽 파크 포레온이 26억 6,500만원에 거래가 되었는데요. 10년 뒤 최소 35억은 넘을 건데 자산이 올라가는 속도를 우리 근로소득으로는 절대 따라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사실 우리가 부동산 투자를 시작하는 게 쉽지 않은 일입니다. 하고는 싶지만 돈이 없어서 시작할 수 없어요. 하지만 부동산 경매로 부동산을 취득하게 되면 대출 레버리지를 90% 활용해서 10%의 자금으로도 우리가 원하는 부동산을 얼마든지 살 수 있어요. 몇억, 몇천만 원, 큰 돈이 들어가는 만큼 일반 사람들이 접근하기 힘든 진입 장벽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드리는 가장 쉬운 방법은 이미 부동산 경매로 소액으로 아파트를 사서 수익을 내본 사람의 투자 사례를 들어보고 간접 경험을 하면서 같이 부동산 스터디를 해보는 거예요. 만약에 집을 사러 갈 때 내 주위에 아파트를 소유한 지인이 있다면 같이 부동산에 가서 집을 본다면 어떨까요? 좀 위안이 되겠죠. 만약 그런 지인이 없다면 30개의 부동산을 낙찰 받아본 경험이 있는 제가 여러분과 함께 물건 검색부터 권리 분석, 시세 파악, 입찰, 낙찰, 대출, 수익 실현까지 여러분들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매는 사소한 실수로도 수천만 원을 그냥 날려버릴 수도 있기 때문에 처음에는 경력자가 옆에서 도와주는 게 안전합니다. 오프라인 경매 스터디를 원하시는 분은 하단 고정 댓글을 클릭하셔서 신청해 주세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체험빌림이었습니다.